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행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행정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분들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업 인허가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체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무에 관한 어떤 자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각 이제 회사마다 많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E9으로 채용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E7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E9으로 있다가 성실 근로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E7-4로 바꾸시는 어떤 직원분들 많으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체류 자격마다 많은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채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외국인들을 이제 채용하실 때는 관련된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근로기준법상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용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제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렇게 계약을 잘못 체결하시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이제 사업장들이 이제 많죠.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하실 때는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활동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이제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내용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장이 행하는 세부적인 어떤 사업 종류를 잘 기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내용을 사업장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제대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원료를 배합한다든가 투입 작업을 한다든가 뭐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뭐 미나리를 파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관리한다든가 뭐 수확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내용을 기재를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그때를 그렇게 하도록 이제 내용을 하시기 때문에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하, 한 주에 이제 40시간 이하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시겠죠. 그 다음에 한 주 40시간 만근에서 이제 한 달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정 월 근무 시간은 이제 209시간이라는 걸 조금 참고해서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제 연장 근로가 없는 경우이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이제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변동이 가능한 어떤 시간을 이제 기재하시는 것들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는 4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이제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은 사용자의 뭔가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아마 뭐 대부분 사업주께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일에 이제 소정 근로, 이제 만근시 1일에 이제 유급 휴일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주일 중, 일주일 중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이제 요일을 일주일에 이제 1회 이제 부여하셔야 되는 부분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금 부분인데요. 계약서 이제 임금이라는 내용을 조금 이제 들어가죠. 임금은 가능한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당해년도 이제 시간급 최저임금과 이제 비교하여서 많거나 이제 같도록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꼭 이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급으로 이제 임금을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 이제 산정 기준 시간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그런 나눈 금액이 당해년도 최저 시급보다 많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아까하고 똑같은 취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산정하시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이제 시간의 산정 방식은 이제 주 40시간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 플러스 유급 이제 주휴 이제 8시간 곱하기 365일에다가 나누기 7을 해서 거기다 또 나누기 이제 10일 하게 되면 209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209시간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장 야간 근로 이제 가산 이제 수당이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이제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이제 합의에 따라서 일주일간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가 이제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말하죠. 이런 경우에도 50% 이상의 이제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습 기간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수습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이제 정할 수가 있죠. 이때는 최저임금의 90%를 이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 노무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이제 하여야 된다는 부분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금 지급과 이제 지급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이제 하고요.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요.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여권, 통장 등을 관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내에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는 근로기준법 43조를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은 이제 적용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일부 조항은 이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 주휴 수당은 이제 지급을 하죠.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규정도 이제 적용되지가 않고요. 주휴일은 요일에 관계없이 주 1회 유급 휴일을 이제 부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 어떤 효력에 관한 부분들은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로서 입국일로부터 근로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해서 퇴직금 산정 및 산재 발생 시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관련된 보험 같은 것도 이제 가입을 하셔서 외국인들이 나갈 때 제대로 정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들,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지키지 않아서 이제 관련 해당 기관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을 조금 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심판 절차라든가 부당 이제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인력 낭비라든가 금전적인 어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직원을 잘 부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제대로 잘 작성해서 근로자들한테 신뢰를 부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이 근로계약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괜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게 쓰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공정하게 관련 법의 지침과 규정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기타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